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 강연이 어린이 문학주간 아동문학 스테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은 행사고요. 이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동시로 있는 우리라고 해서 오늘 특별한 그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최고봉 선생님이십니다. 역시 이름답게 정말 최고의 동시집을 이렇게 엮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동시집을 이 행사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정말 선생님이 이것을 엮는 그 소중한 눈이 저의 시선에 이렇게 다시 와서 박혀가지고 이 시들이 되게 소중하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고봉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최고봉입니다. 오늘 자, 네, 이렇게 앞에 현장에 한 60명 같은 6명이 와 계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21년 만에 지금 만난 친구도 있어요. 대학 동창. 네. 대학 졸업 이후에 처음인데 오늘 이 행사 한다고 지금 1시간 반 달려서 왔답니다. 이야. 너무 그런 친구 부럽습니다. 네. 근데 21년 만에 만난 것 같지 않았죠? 방금 봤을 때. 네. 한 21일 전에 만난 것 같은 친구. 네. 하지만 사실 21년이라는 거. 네. 자, 그 선생님이 오한초 네. 등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때 6학년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동시집을 내게 되셨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2, 3, 4, 5, 6학년 5개 학년에서 9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제 학교에 코로나 걸린 선생님들이 많아서 학생도 많았지만 선생님도 많아서 복열 수업 열심히 들어가서 예, 하루 종일 그냥 수업하다가 나오면 공문하고 공문 하다 보면 퇴근이고 이거를 몇 주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제 좀 저도 이제 코로나 한번 걸렸어요. 그랬다가 이제 회복하고 열심히 이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제가 근무한 학교가 전교생 45명이에요. 그래서 한 3분의 2쯤 걸렸거든요, 학생들이. 네. 근데 지금 너무 자유로워요. 열심히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학교의 풍경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많이 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시골 학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학교는 역시 작은 학교. 그래도 건강이 최고라고 만난 네. 거 드셔야 된다고 댓글이 막 쏟아지고. 예, 네. 네, 근황 토크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상주 작가를 하게 돼서 잘 지내고 있고. 그 상주 작가 어렵잖아요. 아니 쉬워요. 계속 이제 집필실에서 글을 쓰는데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돈도 받으면 집필을 할 수 있어서 강연도 있고 막. 네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강연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최고봉 선생님도 모시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소개 좀 더 해주셔야 돼요. 저는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라는 첫 시집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이소연입니다. 네, 좋은 인책방과는 두 번째 인연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상주 작가 할 때 여기 파견 서점이었고 그 다음에 농부 친구랑 와가지고 고란이란이라는 부토크를 해가지고 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거 샀습니다. 네. 제가 3권을 샀습니다. 관련자들 것까지 해서. 네. 작가님 시집, 그 다음에 에세이집, 그 다음에 배우자의 시집까지 해서 사서 읽고 왔습니다. 북토크 사회를 보려면 적어도 최고봉 선생님 정도 계시는 분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되게 궁금해할 텐데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너무 놀라운 게 PPT를 선생님이 보내주셨는데 85장이나 되는 PPT였는데 정말 다르다. 저가 약간 대본처럼
그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고 전해드렸을 때랑은 다른 분량과 그 비주얼을 가지고 저희 네. 딱 도착한 이 준비성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어떤 능력들이 막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지금 나에게 동실한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나에게 동실한 어린이의 삶이다. 오. 네. 왜냐면 네. 제가 교사 생활을 좀 했어요, 이제.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봤더니 네. 어린이들은 다 시인이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걸 이렇게 쓰면 혼나겠지? 이거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누구나 이제 시를 쓸 수 있고, 제 원칙이, 저는 이제 학교에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잘 쓰는 아이들 것만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글을 받아야 돼요. 아, 선별을 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문집이나 시집이나 이런 걸로 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건 빠졌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당 학년 연령대에 있는 반에 아이들을 다 수록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엮는 시집이 정말 그 개판이면 저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앞에 교육을 좀 넣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축구나 뭐 이런 걸 공 던져주면서 체육을 시켰거든요. 그걸 그 안하공 교육이라고, 안하공 뭐 이러면서 네, 안하공 교육이라고, 이건 교육도 아니라 그랬어요. 네. 저는 글쓰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야써 교육을 넘어야 된다. 자, 딱 종이 나눠주고, 뭐 어떤 책 읽었지? 자, 원고지 5장 이상, 야! 써! 이런 교육 하지 말자. 네, 교육을 좀 교육답게 하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에게 동실한 어린이의 삶인데, 그 삶이 잘 녹아나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담는 그런 게 동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역시 동시를 엮은 분이라서 동시에 대한 생각이 되게 남다른데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한 아이의 글이 빠졌을 때 그 아이의 심정을 어루만지고 생각하는 분이 엮은 시집이라서 네. 그러면 이제 격차가 조금 날 수도 있는데 있죠. 저는 이걸 다 읽었을 때는 그 격차를 하나도 못 느낄 정도로 좋은 글만 모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동실한 어린이다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 그래서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이가 표현해내기만 하면 다 명시가 나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동시를 엮으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괜히 말했네가 9명의 그 동시를 엮은 거예요. 9명이 그 한 명당 7편씩 동시를 썼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왜 편차가 크지 않게 하려면 그보다 훨씬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좋은 시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7편만 쓰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엄청 썼어요. 보통 뭐 이 정도 쓰려면 한 30편 쓰는 친구들. 진짜요? 네네네. 시인보다 많이 써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뽑아요. 자기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편집권을 본인에게 줘요. 그렇군. 네네네. 편집권까지. 네, 1차 편집권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율을 하다 보면 출판사 요거는 좀 빼고 저건 뭐 딴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일단 어린이들이 왜 중요하냐면 내 책인데 내가 내기 부끄러운 글을 수록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앞부분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시답게 시를 써요. 반전도 있고. 근데 마지막 친구는 유튜브적인 그러한 시를 써요. 근데 딱 보면 얘는 이건 유튜브야 뭐 동시야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너무 기존의 문법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글을 읽는 아이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 다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걸 보고 빵 터지는 건 오히려 또 뒤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독자가 읽느냐에 따라서 재미있는 시가 다른 거죠. 우리는 어른들은 맨 앞에 있는 친구 시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또래 어린이들은 막 가장 뒤에 있는 친구를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가 글쓰기는 당연히 싫어하고 책을 정말 싫어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선생을 만난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첫째를, 형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다 몇 년 만에 다른 학교 갔다가 오한초에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되게 걱정을 하면서 저에게 맡겼죠. 맡겼는데 다행히 잘 썼고. 맞아, 예. 너무 잘 써서 이준호 네, 학생.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중에서 저는 내 키가 어디에 있지 네네네네.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유튜브적인 글을 쓰는 친구인데 저는 저런 식의 동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더 동시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네. 것 같아요, 저는. 네네네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면 그 동시 이 책의 책머리에 선생님이 했었던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의 동시가 있다.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쓴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어린이가 직접 쓴 것. 이 두 개를 한번 대결을 시켜본다면 선생님은 어느 쪽 동시를 더 좋아하는지. 아, 저는 동시 교육을 할 때는 네. 좀 그 문학성이나 이런 거를 갖춘 네. 기성 동시인들의 동시를 많이 보여줘요. 아, 그래요? 네. 의외네요. 왜냐면 어차피 따라 못해요. 학생들은 그렇게 못 써요. 그게 쓰는 게 더 이상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를 흉내내는 순간 되게 이상한 시가 나와요. 그런데, 근데 이제 학생들, 우리가 이제 동시를 뭐뭐를 위해 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그 당사자가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시의 첫 번째 정의가요. 주로 어린이를 독자로 예상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읊은 시. 이건 기성 동시인들이 쓰는 거예요. 네. 요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어린이가 지은 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즘에는 어린이 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것도 원래 동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시의 본질에 가깝게 가는 게 중요하다. 단 여기서 좀 동시 집으로 엮을 때는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네. 표절의 위험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집에서 저는 그래서 써오라고 안 해요. 아. 저는 학교에서만 써요. 내 눈앞에서만 써요. 아. 네. 그래서 표절을 하기 어렵고 표절이라는 게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읽었던 동시가 있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슬쩍슬쩍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베끼진 못해요. 아. 그 대기장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저는 항상 내 눈앞에서 교실에서 네, 씁니다. 표절을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도 숙제 없어서 좋겠어요. 네, 저는 집에서 써오라는 건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즉석에서 시를 쓰는 그 즉석의 힘도 있더라고요. 네. 순간의 힘이 있어서 네. 되게 기발한 동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막 보시면서 퇴고 과정도 많이 거치나요? 요거는 좀 문학 장르잖아요. 네. 비문학 장르랑 달라서 네. 다른 사람이 퇴고해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맞아요. 네, 비문학 장르는 이렇게 서로 바꿔 읽고 막 고쳐요. 맞아요. 서로 고쳐.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러면서 고쳐주는데, 요거는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고칠 거 고치라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특히 그 고치다 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아, 맞아요. 네, 옛날 우리 저는 일기를 제 개인적인 교육적인 신념인데요. 일기를 저는 안 봐요. 일기 써오지 말라 그래요. 일기는 집에서 네가 써야지 왜 나한테 보여주려고 갖고 오냐. 그렇게 함부로. 네, 좀 갖고 오지 마라 좀. 네. 왜 나한테 자꾸 그런 걸 보여달라. 그래서 저는 일기를 한 번도 과제로 낸 적이 없고 검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럼 애들 그 글쓰기를 어떻게 교육할 거냐. 네. 그거라도 써야 글쓰기 교육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기 과제 한 번도 안 내고 글 잘 쓰게 내가 할 테니까 반년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자신감 있네요. 네. 근데 돼요. 뭐 일기 써야 뭐 글쓰기가 되나요? 다른 걸로 되잖아요. 저는 다른 대체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사실 동시만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독서와 다양한 글쓰기와 다양한 토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장르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팟캐스트 대본 만들어서 팟캐스트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6학년들과 28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14회 2시간씩 해서 14번의 시간 동안 팟캐스트를 최소한 한 팀당 3개 이상씩 이렇게 만들거든요.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좀 만들고 싶고 팟캐스트도. 그 대본을 학생들이 써야 돼요. 3명 정도 한 팀이거든요. 그럼 에피소드를 자기들이 막 만들어서 15분짜리 분량, 10분에서 15분짜리 분량을 만들어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돼요.
저 진짜 부럽습니다. 저기 네. 그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근데 또 인상 깊은 게 아이들의 편집권과 아이들이 퇴고를 할 때 본인 말고는 고치지 않는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네. 교육법이 또 네. 인상이 깊네요. 저는 네. 아이들한테 이제 글 쓸 때 제일 안 되는 게 연과 행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끊어서 어디서 끊어서 내려가야 되는지 몰라서 네. 그냥 일기 쓰듯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호흡은 분명히 전체적인 호흡은 신데 네. 끊기는 데가 이상해요. 근데 아. 그대로 받아요 일단. 아. 왜냐하면 끊어주는 것 정도는 네. 제가 해도 되는데 거기서 야 여기서 왜 안 끊었어? 뭐 이런 잔소리를 하면 시 쓰기 싫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빨간 줄 많이 안 가게 최대한. 그런데 이제 잘 쓴 친구들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딱 놓고 보여줘요. 그걸 편집을 해서 네. 올려줘요. 네. 그러면 아 여기서 끊어서 내려가는 거구나를 한 시를 한 4편 5편만 쓰면 알아요. 스스로 아는데 거기다 대고 빨간 줄 쫙 주면 애가 벌써 저도 빨간 줄 싫어. 우리 글 쓸 때 빨간 줄 싫잖아요, 그죠? 네. 똑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간 줄 치지 말자. 정말 감명깊습니다. 빨간 줄 론이라고 새로운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지금 학생 동시집을 출판하셨는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하셨다시피 네. 이 아이들의 글을 소중하게 봐주지 않으면 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실 나올 수 없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오한초의 최고봉 선생님이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게 다뤄서 이것을 기선 출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여삐 봐준 그 마음이 저는 인상 깊은데 출판하게 되니까 네. 어떤 감회가 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첫 발령지가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 통제선 북쪽 학교였어요. 네. 전교생 10명. 그 중에 제가 무려 학생의 절반 5명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 근데 이제 복식학급이라고 2복식이었어요. 2개 학년이. 네. 3개 학년이 들어오면 3복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학교 이제 폐교 직전의 학교였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만 남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최고의 교육을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 어려운 지역일수록 최고의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독서, 토론, 글쓰기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유직을 마치고 돌아와서 복직을 했는데 그 학교는 폐교되고 바로 민간인 통제선 남쪽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쓰기 교육을 하게 됐고,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도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 그러니까 작은 학교만 근무했어요. 저는 큰 학교 근무 경험이 없는, 제 자칭 작은 학교 전문 교사. 교사의 모든 생활을 작은 학교, 6학급짜리 학교, 첫 학교는 3학급이었고요. 예, 그런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근무하는 학교는 교육 취약 학생이 46.67%. 전에 근무했던 학교는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가면 이제 상처가 많잖아요.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선생님 얼마나 있을 거예요? 내년에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선생님들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좀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었고, 제가 그 전에 에세이집을 학생들하고 또 썼거든요. 냈거든요. 그런데 동시집을 내는 게 더 긴 글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 학교에 가면서 이제 좀 이 친구들과 책을 내면 좋겠는데 에세이집은 어렵고 그래서 동시집을 시작한 거예요. 혹시 짧아서인가요? 네. 네. 시인이 옆에 있는데 근데 어린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시는 쉬운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시를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학기 거는 버렸어요, 다. 아, 진짜? 네, 한 학기 동안 쓰는 것들은 시집에 담을 수가 없어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공공재원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친구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업출판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 책을 이제 혹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은 동생은 외계인 띄우고 내촌초 한번 쳐보세요. 동생은 외계인 띄우고 내촌초, 아니면 내촌초
띄우고 대통령. 근데 이 책을 동생은 외계인이라는 시집을 만들었는데 전교생이 네. 3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책은 100권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학생들 다 한 권씩 줬어요. 네. 형제, 자매, 뭐 남매 있어도 무조건 다 한 권씩. 네. 집에 막 2권씩, 3권씩 가져가겠죠? 네. 그래도 줬어요. 왜? 넘치니까. 아. 그리고 교직원에게도 다 한 권씩 줬어요. 네. 왜? 그래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 45권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어디론가 보내서 없애라. 왜? 갖고 있으면 쓰레기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이거 어디다 줄까요? 면사무소요. 면사무소 주고 군수님 주고 교육장 주고 뭐 도의원, 군의원 뭐 다 주고 국회의원 주고 뭐 도지사, 교육감 다 줬어요.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100권 이제 찍었- 네, 100권 찍었는데 학생이 몇 명 안 되니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선생님 청와대에도 보내줘 그런 거예요. 청와대에 보내봐야 안 볼 것 같지만 그래도 보냈어요. 왜? 남으면 쓰레기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고도 다 못 보내고 그러고도 10권이 남았어요. 뭐 하여튼 보낼 수 있는데 다 보내고 도서관은 한 3권씩 보내는 거예요. 한 권 보내갖고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 다음 해 2월에 설 연휴를 마치고 학교에 왔는데 청와대에서 엽서가 온 거예요. 잘 봤다고 대통령 친필 사인 들어있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그러고 뜯어봤는데 그런 게 막 엽서 3장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와대는 일을 안 하나? 여기 이런 것까지 보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네. 청와대에 그런 책 같은 거 보내는 데가 되게 많대요. 보고서 이런 거. 그래서 99%가 반송이 돼요. 그래요. 이게 이거는 시골 학교 학생들이 쓴 거니까 읽고 답장까지 준 거예요. 우와. 알고 보니. 되게 멋있네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거의 신기하다 그러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강원도 교육청 직원하고 뭐 카톡으로 회의하다가 그 회의는 금방 끝나고 그런데 오늘 내가 학교에 출근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 그게 1월 말에 왔는데 10며칠 동안 네.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설 연휴 이거 마치고 오니라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뭐라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더니 연합뉴스 춘천주재 기자를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기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벅벅벅 이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기사가 났죠. 났는데 갑자기 막 저기 대학 동기들이 네. 카톡을 막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네. 카톡을 봤더니 포털 다음 일면 톱기사. 우와. 그래가지고 클릭을 했는데 댓글이 몇백 개 벌써. 우와. 그래가지고 막 뭐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원도에 있는 기자분들이 막 항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연합뉴스랑 하냐고 나랑 했어야지. 그리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강원도 교육청이 내가 해주고 나는 몰라요. 막 이렇게 됐는데 그날 기사가 한 50개 났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또 저녁에 막 다른 언론사들 막 이렇게 인터뷰도 좀 나오고 인터뷰 안 했는데 기사 막 나오고 인터뷰 한 것처럼 나오고 그래도 항의 안 했어요. 왜? 좋은 일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퇴근을 했는데 KBS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와. KBS. 그래서 KBS 어디냐 그랬더니 저는 춘천 방송 총국인 줄 알고 네. 근데 서울이란 거예요. 서울요? 서울 어느 방송이냐 그랬더니 KBS ETV 생방송 아침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우와. 있대요. 나가셨어요 혹시? 네 나왔어요 그게. 저는 몰랐네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원래 화요일이었는데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해서 없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방송 왔죠. 그날 화요일 날 오고 방송 찍고 나서 점심 먹고 들어왔더니 행정실에서 막 청와대에서 전화 안 하냐고. 그래서 이런 걸로 전화 안 와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거 보이스 피싱 아니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로 전화가 왔는데 뜻깊은 일이 많네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네. 그 별일 없으면 학생이 많지 않으면 청와대 초청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학생이 몇 명 없죠. 35명이니까. 근데 몇 명 안 되는데 가야 될 쯤에 북미 정상회담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비상 걸리면서 우리는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동생은 외계인이 그런 식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게 그 ISBN은 받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질문을 주시는데 네. 여기에 최고봉 선생님 제자하고 싶다. 네. 학생 공시는 몇 학년, 몇 살 정도에 네.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뒤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네. 우리 학교는 올해 동시인을 불러서 교육을 해요. 아, 그래서
글자 동물원 뭐 오리 돌멩이 오리의 네, 이한 네, 네, 시인이 네, 네. 5, 6학 아니 4, 5학년을 교육하고요. 네. 세 번 오셔서. 네. 그리고 2, 3학년. 네. 그러니까 글자는 일단 떼야 되죠. 네. 그래도 글을 써야 되는데 글자는 알아야 되니까 1학년은 빼고 네. 2학년, 3학년을 이제 권지영 시인이 오셔서 세 번 교육을 하고요. 네, 그래서 2, 3, 4, 5, 6학년은 왜 빠졌냐? 네. 3개 학년을 넣으면 너무 교육이 어지러워서 2개 학년씩만 하다 보니까. 아, 6학년 선생님이 하십니다.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데 저는 네. 근데 어쨌든 전문적인 동시인의 교육을 좀 하고 싶어서 올해 그 예산을 만들었어요. 잘했습니다. 네. 여기 또 아이들이 동시를 쓰면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아, 그럼요. 일단 그러니까 책으로 엮여 나온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네. 글 쓰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이거 책으로 엮어 나오는 건 최고봉 선생님 정도 되니까 엮어지는 거지 다른 학교에서 하면 안 엮어지잖아요. 엮을 수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 중에 네. 그 교육 출판하는 법, 교육 출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상업 출판이에요. 네. 이렇게 말고 좀 돈이 덜 들면서 책 형태로 엮어서 네. 나오는 그런 형태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셔서 선생님들이 못하거나 또는 네. 그게 이제 큰 학교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큰 학교는 그 한 학년에 예를 들어서 10반이 너무 있어요. 많으니까. 그러면 일반 선생님은 이걸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1반만 하잖아요. 그러면 2반, 3반 선생님이 야 너만 잘났어? 너만 열심히 해? 라고 할까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10반을 해야 되는데 10반은 또 어떤 반은 이거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런 네. 건데 작은 학교는 충분히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는 외계인이라고. 엄마는 외계인. 아니,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동생은 네. 외계인이 네, 동생 외계인. 책 제목을 맞습니다. 책 제목을 네. 궁금해하셔가지고 알려드리고요. 네. 아이들이 글을 잘 써서 그렇겠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당 학년의 모든 여기에 실른 작년에 쓴 건요 3, 4, 5, 6학년에 동시가 다른 게 있어요. 3, 4, 5, 6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써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다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못 쓰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근데 쓰다 보면 그 중에 잘 쓰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들은요 자기가 잘 쓰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게 딱 꽂히면 잘 써요. 예. 그래서 주제를 다양하게 줘야 돼요. 주제를. 네. 이제 질문 거의 다 어느 정도는 네. 다 받아본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어서 어른시와 어린이시는 무엇이 다르냐고 했는데 말씀 잘. 먼저. 왜요? 자, 어른시를 쓰시잖아요, 지금. 네네. 네. 어른시는 어떤 건가요, 도대체? 진짜 최고봉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말하려니까 제가 떨려가지고. 참고로 옆에는 네. 시인이시고요. 저는 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학교 나와서 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냥 어른시는 네. 어린이한테 배워야 하는 시죠, 사실. 제가 항상 지금 여러분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의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겸양해야 말씀을 너무. 이 어린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어른이 되면 점점 잃어가잖아요. 네. 근데 시인이 돼서도 계속 그런 눈을 찾으려고 하고 이상한 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어린이들이 하는 게 정말 저거 시다. 라고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어른시는 그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받아 쓰는 것과 똑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 뭐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 저거 시다. 라고 받아 적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이제 어른시가 써진다. 네. 이렇게 겸양의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시는 네. 무엇인지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시는요, 동요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어린이 중에 이제 글을 굉장히 잘 쓰는데 네. 동시가 굉장히 어색한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잘 써서 네. 어른을 흉내내는 맞아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시로서는 좀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목소리와 감정과 네. 경험이 담겨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는 어린이 시로서의 좀 결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옛날에 시를 저는 이제 청소년부터 시를 쭉 써가지고 100일장이 많이 나가 상을 많이 네, 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우수상이었는데 대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된 게 이제 앞에 썼던 친구가 그 표절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심사평에 네. 가장 학생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생각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나이 또래의 고유함을 느끼고 네. 싶어하는 네, 게 네, 있구나 네. 좀 느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이의 감정과 삶이 담기는 네. 게 어린이의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른 시는 아무래도 어른의 이야기가 맞아요. 담겼죠. 맞아요. 근데 아까 표절 얘기할 때 그래서 공감을 하셨구나. 네. 표절을 하시면 네. 됩니다, 여러분. 네. 아, 그 다음이 네. 뭐였죠? 저는 이제 네. 이거 부끄러우니까. 아니 하셔도 돼요. 자, 태교의 기원. 야, 뇌태교. 이거 약간 관계가 있어요. 네네네. 이 태교가 뭐예요? 임신을 했을 그렇죠. 때 네. 아이를 뱃속에 넣고 이 네. 아이의 뇌를 네. 어떻게 태교할 것인가 네. 고민하면서 네. 뱃속에 있을 때 쓴 시로 등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뇌태교의 기원. 2014년. 네. 야, 신문에. 아니 오래됐네요 벌써 그러면. 네, 와. 제가 사회자고 지금 네. 주인공 지금 넘어가서 이 네. 시집을 도정환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네. 그 제가 교대를 나왔어요. 교대에서는 아무래도 도종환 시인의 시를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뭐 부드러운 직선 사실 제가 지금은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고 네. 좀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학생 때 안 그랬어요. 되게 날카로웠어요. 날이 선 칼 같은.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얘기했죠. 너는 직선은 좋은데 좀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부드러운 직선을 좀 해봐라. 네, 너무 날선 직선 말고. 친구. 네. 지금은 되게 네. 근데 이제 제가 저 이야기를 듣고 네. 저 시를 읽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 좀 형형 모순이긴 한데 부드러운 직선. 네,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교대에서 그래서 부드러운 직선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다들 좋을 것 같고요. 도종환 선생님의 그 시에다가 노래를 붙인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교대 4대에 다니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내 꿈은이라는 어릴 때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아래 보면 이제 휴전선 아래에 있는 아이들 곁으로 그 대목을 하도 불러서 제가 휴전선 아래로 발령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노래를 잘 골라 불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그 노래 가사로 네. 처음 저걸 접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저를 찾아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저기에 담긴 글들을 실천하는 게 제 교사로서의 지향이에요. 네. 사명감이 네. 있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저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뭐 플라타너스 아래 앉아 시들지 않는 아이들의 얘기도 들으며 하모니카 소리에 봉숭아꽃 한 입씩 열리는 그런 시골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시골학교 이분은 시골학교만 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시골학교가 맞아요. 그리고 제가 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작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그 친구들에게 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은 학교만 골라가죠. 그래서 아까 농담삼아 산골학교 전문 교사. 네. 근데 되게 저는 몰랐어요. 그냥 학교를 이렇게 발령 받는 대로 하셨는데 계속 시골 학교만 발령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시집이 더 감명 깊게 다가오는. 이 어릴 때 내 꿈엔이라 도정환 선생님의 시는 도정환 선생님의 시를 계속 많이 읽었어도 저는 처음 보는 네. 시인데 되게 새롭습니다. 네. 선생님에게 어떤 참고로 제 어릴 때 꿈은 교사 아니었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은요. 빨리 돈 버는 거였습니다. 빨리 돈 버는 거였는데 이제 97년 말에 이제 수능을 쳤죠. 그 전에 제가 사실 그 경북 제가 북부 지역 출신인데 포철 공고 가서
빨리 포철 취업해가지고 돈 버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네. 선생님한테 포철 공고 원서 써달라 그랬더니 농담하는 줄 알고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특성화 고등학교 원서 쓰는 기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야 됐고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빨리 돈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몇몇 특수한 대학 가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가려고 했더니 원하는 만큼의 수능 성적이 안 나와서 수능 성적 맞춰서 이제 친구가 저를 꼬셨어요. 저를 저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 나중에 교장하고 어머니 유치원 교사, 고모 초등학교 교사,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그런 집 아이가 네. 교대를 가지 저보고. 그래서 내가 아씨 나 초등학생 못 가르칠 것 같은데 야 거기 가면 취업 잘 되냐 그랬더니 아 졸업만 하면 된대요. 맞아요. 야 근데 사대는 안 되냐 그랬더니 사대는 졸업하고 임용시험 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래 그럼 교대 치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붙고 걔가 후보 1번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걔는 재수해서 다시 들어와요. 근데 하여튼 아유 인생이란 게 교대는 공부 잘해야 갈 수 있는 데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문 닫고 들어왔어요. 제가 문 닫고. 예. 그래서 이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것이 바로 겸양. 아니에요. 저보다 잘한 21년 전에 저 친구는 잘했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시의 매력을 또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네. 오한초등학교 학생의 시를 네. 가지고 왔는데 이 시가 4월 28일 날 네, 따끈따끈하죠. 오, 따끈따끈해요. 다. 신작시 발표. 네, 네네네. 아, 그렇죠. 제 SNS에 오는 분들은 네. 가끔씩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이 쓴 시를 약간 뭐 미리 캔버스 이런 걸로 디자인해서 네. 몇 편을 올려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 사탕을 준다든지 과자 가끔은 이제 과자 한 봉지씩 주기도 합니다. 세일할 때 열심히 사가지고 제 교육 원고료가 가자. 아, 네, 과자. 아, 네. 발표 지명 그 중에서 이제 일종의 당선작인 거예요. 그런데 당선작이군요. 네, 저 친구들의 원칙은 뭐냐면 네. 그날 쓴 걸 그날 만들어요, 저는. 저걸. 네, 그래서 가급적 그날 해야만 저 친구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시인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미리 안 읽어보셔가지고 이게 낭독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시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연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4월 27일, 요게 28일날 쓴 건데요. 27일날 제가 우리 학교가 학부모와 함께 국립과천과학관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몇 년 만에 2년 2개월 만에 현장 체험 학습을 처음으로 간 거예요. 왜? 아니면 홍천 주변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 학생이 학부모와 손잡고 가는 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이 친구들이 쓴 거예요. 네, 자 한번 해주시죠. 걷자. 오한초등학교 6학년 허준영. 어디로 걸을래? 여기 걷자. 그래 거기 걷자. 그래 여기저기 가자. 지옥, 천국, 이승, 저승도 걷자. 지구 한 바퀴 걷고 태양계 한 바퀴 돌고 그만큼 많이 걸었다는 소리야. 이제 그만 걷자. 네. 너무 귀엽네요. 네. 근데 이 상상력이 네. 끝도 없이 펼쳐지네요. 네. 그죠? 네. 이게 막 가네요. 네. 처음에 네. 지옥, 천국까지 했는데 네. 막 이승, 저승 나오고 태양계까지 나오니까 그쵸. 네. 가슴이 뻥 뚫려요. 네. 좀 웃기죠. 그리고 네, 막판에 이렇게 걷자 그러놓고는 너무 많이 거는 거예요. 이제 그만 걷자고. 너무 귀여워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요거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다음 것도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네. 아직 장기침이 남아서. 그래요? 네네. 선선. 오한초등학교 6학년 김의찬.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인데. 바람도 선선한 날. 분명 선선한데. 돗자리는 태풍 불듯 날아갈 것만 같다. 민들레도 안 날아가는데. 우와, 너무 잘 썼어요. 네. 역시 즉각적 감동을 주는 이게 우리가 국립과천과학관 가는데 돗자리 펴고 노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걸 보고 쓴 거고. 너무 잘 썼어요. 네. 이거 다 읽어줘야 돼. 아니. 마지막에 나들이만. 나들이. 이거 이 사람 할까요? 예, 상우 거. 네, 가고 싶다. 오한초등학교 6학년 이상호. 나들이 가고 싶다고 내
몸속에 나들이 마른다. 내 안에 너들이 가고 싶다 그러지. 짐을 꼭꼭 눌러 싸고 나들이 가고 싶다. 질긴 음식 먹으러 밖으로 가고 싶다. 네. 언어 유희가 있네요. 네.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너들이 언어 유희를 네. 6학년 때부터 네. 선생님의 교육이 딱 느껴지는. 아니면 얘 원래 그랬습니다. 네. 자, 나들이 오한초등학교 6학년 김혜찬. 강혜찬. 나들이를 가자. 뛰다가 더우면 음료수를 먹어야지. 무궁화꽃을 하다가 지치면 유부초밥 먹어야지. 배드민턴 하다가 힘들면 사과를 먹고, 젤리를 먹다가 질리면 과자를 먹어야지. 뭐지? 분명 뛰기도 하고 무궁화꽃도 하고 배드민턴도 했는데 1kg가 더 쪘네? 너무 귀엽네요. 네. 이렇게 좋은 시인들이랑 같이 네. 생활하시니까 네. 좋겠어요. 이거 10분 만에 쓴 거예요. 와, 왜 이렇게 잘 써요? 네. 그 중에서 이제 4편을 뽑아온 거예요. 네. 여기 뽑히지 않은 어린이들도 다 잘 썼을 거예요. 아니, 잘 못 썼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그 중에 잘 쓴 게 걸려요. 네. 사회자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여태까지 계속 말을 했는데 어린이 시는 기교보다는 솔직함이 잘 다듬어지기보다는 날 것이 매력이다라고 네. 써주셨어요. 네네. 어때요? 이게 어른들은 잘 정선된 그런 음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린이가 쓴 동시는 날것의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교보다는 좀 신선한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못 쓰는 이유가 나는 저 기성 동시인처럼 동시에 그런 기교를 부려서 못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한테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맞아. 날것의 시라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미 닳고 닳아서 그 날것의 시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상상력과 표현 능력이 부럽다. 맞아, 저도 부러워. 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면서 다 다듬어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안 다듬어진 원석의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어린이가 쓴 동시에서 그런 매력을 느껴요. 맞아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귀여우냐고 지금. 네, 지금 나이가 44인데 귀여우면. 댓글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어른도 운동화도 살이 1kg 더 찐다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최고봉이 질문. 네.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런 코너 있었어요? 네. 자, 동시인. 네. 누가 떠오르세요? 지금 여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올려주셔요. 동시인. 저는 김계미 씨. 김계미 씨. 요즘 분이시군요. 네, 혹시 뒤에 떠오르시는 분들? 막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상교 시인. 또. 방정환. 네, 방정환. 어린이날 100주년이 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입니다. 네, 여러분들. 5월 5일. 예, 그리고 100년 전은 5월 1일이 오늘이 바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오늘 5월 1일 날 이거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어린이날이었어요. 원래는. 네. 1923년. 네. 그런데 노동절이라고 오늘 노동절이죠. 네, 노동절이라고 불호의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빨갱이들이 저 기념하는 전날 왜 어린이날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어쨌든 다 당시에 억압받던 사람들 또는 소외받던 사람들이 하던 행사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5월 5일로 이렇게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좀 여러 차례 거쳐서 70년대에 기념일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가면서 오늘날로 이렇게 된 거죠. 동시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한용운. 네. 박목월, 백석, 윤동주. 근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00년 전, 90년 전, 80년 전, 70년 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분들의 시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동시를 읽고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봅시다. 그런데 3학년 학생이 진짜 그랬어요. 올해 선생님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아 이게 어른이 볼 땐 그게 감동적이에요. 그게 근데 이 아이가 100년 전에 어린이가 아닌 이상 그 시대의 것이 꼭 감동적일 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이제 동시의 비동시성. 요즘 아이들을 요즘 동시로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옛날 동시를. 그래서 한용운, 네. 정지용, 김영랑 이분들 지금 이분들 1930년대. 네, 백석, 윤동주 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김소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좀 가까워지면 동요로도 자주 만나는 윤석주. 본 적 있으세요, 윤석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런 시를 다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덜 알려졌고 충북에서 많이 이제 그 아시는 권태웅 시. 네. 박목월. 좀 이제 요즘 조금 와서 서정주. 이거 너무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랑 시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좋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까지 그 좋으라고 얘기하기가 맞아. 좀 그런. 돌담에 그렇지. 네. 너무 옛날스럽네. 네. 돌담도 없잖아. 네,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넘어오면은 네, 권오삼, 좋아하시는- 차용택, 뭐 네. 장석주, 한민복, 김응, 이안 뭐 등등 하여튼 이런 시인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시인들 요즘 그래도 살아 생존한 시인들의 동시 갖고 한번 교육해보자. 맞아요. 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들을 학생들에 같이 읽는데 여러 가지 그 넘어야 할 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시는 어렵다라는 편견. 물론 아니 근데 시가 쉽진 않아요. 어렵죠. 그럼 뭐 동시는 아니 동요는 아니 저 그림책은 쉽습니까? 동화는 쉽습니까? 지식정보책은 쉽습니까? 세상에 쉬운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연히 처음은 어렵죠. 그죠? 두 번째는 아유 동시는 유치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 시를 좀 유치하게 쓰면 동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세 번째는 야 원래 동시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알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한 아까 그 시인들이 다 교과서에 실려있던 시인들이에요. 그 시인들의 시를 시집 싸가지고 공부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집에 여기 시인이니까 좀 예외적으로 네. 생각하고요. 우리 저 21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집에 동시뿐만 아니라 시집 몇 권 있어요? 두세 번이 있어요. 네. 두세 번이요? 두세 번. 네. 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가난한 직업이 시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 평균 월 수입 뭐 50만 원이 안 되는 이분들 그랬더니 어떤 시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누가 그렇게 많이 벌어? 라고 네. 네. 라고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지금 시집이요. 네. 30권 있으면 상위 1%예요. 맞아요. 네. 제가 우리 집에 계산해보니까 한 40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네, 올해 목표가 50권을 넘기는 거예요. 50권. 네. 근데 제가 또 사기는 많이 샀는데 네. 한 권만 남겨놓고 선물하고 이래서 네. 그래서 좀 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집에 갖고 있는 시집이 적은데 학교에 이렇게 갖다 놓고 학생들한테 그 시집을 갖고서 수업을 하면 되게 좋아요. 교과서 말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빙고 같은 거는 이제 학생들이 와야 할 것 같아요. 네. 앞에 학생이 한 명이라도 올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네요. 네. 어른들이 네. 있어가지고. 네. 동시들이 근데 저도 사실 시인이지만 동시집을 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함께 읽어야 될 것들 책을 찾다 보면 동시집이 꼭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은 네. 동시집을 꼭 네. 여러분들 많이 사주세요. 우리 집 애들이 이 동시집을 안 읽어요. 큰일 났어요. 그 왜 안 읽는 거죠? 애들이 동화 그림책에 지금 빠져 있는데 동시까지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루어져요. 동시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접근이. 그렇군요. 네. 가장 어려워요. 쓰기는 좀 분량 문제로 학생들이 처음에 만만해 하는데 읽기 그런데 당연히 좋은 건 있어요. 네. 좋은 건 이제 그 동시 한 편이 되게 재밌으면 네. 재밌네 그러고 빠져드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게 분량이 적잖아요. 한 네. 편 한 편씩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읽다가 뭐 거기서 멈춰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건 되게 좋아요. 맞아. 숙제할 때 독서 감상문 쓰라고 동시집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그렇죠. 인상 깊은 동시집을 딱 골라주셨어요. 네. 글자 동물원. 네. 요시랑 라면 맛있게 먹는 법. 네. 손바닥 동시. 이렇게 네. 골라주셨어요. 네. 골라주셨어요. 색깔이 좀 있어요. 네. 글자 동물원은 전체적으로 분량이 굉장히 적고 재밌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수록이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손바닥 동시는 보통 두세 줄이에요. 예, 이걸 행이라고 연 자체가 구성이 안 돼요. 네. 네.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짧아. 네. 진짜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예, 보통 두 줄, 세 줄. 학생들이 손바닥 동시를 읽는 순간 자신감을 가져요. 이 정도는 나도 써! 뭐 이러면서. 네. 자신감을 주는 동시집만큼 좋은. 네. 네. 라면 맛있게 먹는 법. 제목부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네. 이걸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읽기 좋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데요. 글자 동물원이 두 줄. 저기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네. 글자를 거꾸로 그래서 여기 좀 화면이 작아서 우리 맞아요. 작가님이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글자가 뒤집어져 있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동물원이죠. 네. 그러니까 글자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동로원.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맞아요. 몇 읽으면 개나 다 보여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뒤집어 놨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표현해 놓은 게 있고요. 손바닥 동시에 봄 한번 볼게요. 혹시 이 시? 네, 이거 많이 네, 봤어요. 네, 요게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요. 맞아요. 뿅뿅뿅, 뿅뿅뿅뿅, 뿅뿅뿅, 뿅뿅뿅뿅, 뿅뿅뿅, 뿅뿅뿅뿅뿅. 지금 여기서 제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화면을 사실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뿅뿅뿅, 뿅뿅뿅뿅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목이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봄에서 새싹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아래 희를 심을 거예요. 희. 뼈 아래에 희를 심어요. 네. 미음자로 한번 네. 뼈 아래에 이제 두 개를 심어보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잘라보세요. 그럼 뭐 봄봄봄. 그렇죠. 네. 씨를 심어야 돼. 네. 그리고 여기가 뼈에서 요가 그 땅이고 네. 그 위에 새싹이 탁 난 거예요. 쌍떡잎 식물. 제가 과학 수업 하다 그랬죠? 요게.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는 이 작가는 쌍떡잎 식물만 심었다고. 왜 떡잎 식물을 하면은 요렇게 나는데 쌍떡잎 식물을 해가지고 뼈가 되는 거라고. 네. 이런 식의 과학 수업도 하고 그럽니다. 재밌어요. 종자 식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씨를 심어야 돼요. 종자식물까지. 네네네. 아니, 과학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네. 4학년 식물의 한 살이의 도입부로 이 시를 읽고서 해요. 어떤 분이 네. 집에 6권 있대요, 시집이. 예. 오!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어떤 분 10권 있대요. 10권이면 한 5% 하네. 여기 몇 권? 10권. 10권, 5% 안에 드는 분이에요. 저 좀 물어봐 주시죠. 네, 몇 권 있어요? 저는 2030권. 시집이? 네. 네. 저 우리 집에 그림책이 한 2,000권 넘게 있고요. 동화도 몇백 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정보책. 역사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몇백 권 있고요. 그래서 시집이 제일 적어서 시집을 좀 돈 주고 열심히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옛날 시집보단 요즘 시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네. 요즘 시집이 동시집이 많이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산 시집이 바로 이소연 시인의 시집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산. 전 최근에 산 시집. 괜히 말했네. 네. 지금 이병민 시인 네. 들어와가지고. 네네. 송찬호, 안도현, 김성진 네네. 요즘 네. 생각나는 네. 동시 있냐고 네네네. 했을 때 네. 계속 그렇게 말을 네네네. 혼자 하고 있었어요. 네. 도서관 하나 열어달라고. 네. 그림책 도서관. 네.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막 왔을 때, 네. 우리 집에 책들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 학생들한테. 네. 대개봉했는데 문제는 코로나 상태니까 남이 읽었던 것들을 이렇게 주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예산이 있어서 학교 아직 못 오고 있었을 때 네. 우리 학교가 학기 등교 수업을 5월 20 며칠에 시작했거든요. 네. 19일, 20일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매주 학생들한테 언제 학교가 문을 열지 몰라서 3권을 학교 돈으로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3주 동안 줬는데 네.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개인 돈으로 책을 사서 애들한테 9명밖에 안 되니까 네. 그 도시에 막 한 30명쯤 되고 이러면 안 했을 텐데 9명이면 뭐 9권에서 18권이면 어떻게 학교가 곧 문을 열겠지 라고 시작을 했어요. 4주째부터 이제 제 돈을 들여서 그 전까지는 학교 돈으로 줬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 간식을 좀 줬어요. 근데 이게 돈이 학교가 많이 드는데요? 네, 많이 들으더라고요, 생각보다. 다행히 이 방송을 아내는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주에 아내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안 그럴 거예요. 네. 조은이 책하고 지금 네. 이렇게 팔로우 뭐 이런 관계가 아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 한 주에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하다가 막 힘이 드는데 그때 네. 막 작가님들이 책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우와. 거예요. 내 책도 좀 내가 딴 건 없고 책을 보내주겠다. 그러더니 그다음에 조미자 작가님은 갑자기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간식 사는데 보태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비자금이 당시에 130만 원이 사라져서 몇십만 원은 그런 식으로 충당이 됐고 현금 그 뒤로 지금 비자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코로나 시기에 독서 교육과 바꾼 비자금. 네. 네. 선생님 설명은 뭐든지 귀에 쏙쏙 들어요. 지금 이 비자금 설명도 네. 잊을 수가 없게 아, 네. 돼버린 거죠. 대단하십니다. 네, 네. 라면 맛있게 먹는 방법 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네. 어느 정도 돼서 사실 이 책 콘서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인 시집 네. 읽는 것보다 여기에 나온 괜히 말했네 동시 한 편은 네. 선생님이 이제 골라주신 네. 그 편을 먼저 낭독을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가 빠지면인데요. 아까 마지막에 나들이 그 즉석시로 나들이 했던 강혜찬이라는 친구 있죠. 네, 네, 네. 그 친구의 누나. 그 친구의 누나 강보름 학생의 시고요. 가족 관계까지 다 알게 되는 그런데요. 네. 네. 이가 빠지면 6살 앞니를 뺐다. 말할 때마다 슝슝슝 송송송.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옛날엔 스트레스, 지금은 추억. 네. 이날 한 친구가 6학년인데 이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 빠진 그 이야기를 갖고서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모두가 다 뭐 치과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맞죠. 아까도 네네네. 치과에 돈가스 네, 돈가스. 해가지고. 자, 우리 이소연 시인님이 좋아하는 돈가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게 그 사연이에요. 여기 근데 이가 빠지면에서 자기가 말할 때 나는 소리를 또 네. 음성어를 그대로 네. 쓰고 네. 제일 재밌는 부분이 네. 여기 최고봉 선생님이 낭독해 주시니까 살아나요. 이게 원래 네. 잘 안 네. 살아나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게 살아나네요. 네. 선생님은 다릅니다. 네, 우리 반이었으니까 이 친구의 스타일을 알고 있어서 네. 좀 더 여기 말 나온 김에 돈가스 한번 볼까요? 네, 돈가스. 네, 돈가스는 그러면 주제를 같이 넣고 같이 써가지고 이제 겹치는 게 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주시죠. 돈가스. 충치가 생긴 날 치과에 처음 갔다. 어느 날 엄마가 돈가스를 사준다며 데려간 곳이 치과였다. 난 그렇게 충치를 뽑았다. 충치보다 더 무서운 치과. 난 하얘져 버렸다. 엄마, 그런데 돈가스는? 네, 돈가스 안 사준 거예요. 돈가스 사준다고 네. 데려가놓고. 돈가스 네, 집인 줄 알고 네, 치과는 이빨 빼면 이제 돈가스 먹는 줄 알았는데 돈가스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요 구체적인 경험 맞아. 이런 걸 갖고 쓸 때 되게 유리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써보니까 그 평화 이런 걸로 못 써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걸로 잘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지 대부분은 평화를 잘 못 느껴요. 예, 추상적인 개념, 자유 뭐 이런 거 쓰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망해요. 글자를 좀 잘 줘야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집에서 놀고 있는 동화책과 시집을 모아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네. 독자분이. 네. 시인님이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서 그 오한초로 보내. 네네네. 우리 집에 네. 아내가 좀 어떻게 처리하라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계속 나눠주고 있는 네, 거예요?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는데, 그, 아내는 지금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인터넷 서점과, 일단 인터넷 서점의 플래티넘 회원이에요. 안 떨어져요. 네, 플래티넘 회원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돈을 엄청 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책을 나눠주는 속도보다 책이 쌓이는 속도가 지금 더 빨라서 그렇군요. 네, 지금 베란다까지 책장이 다 나가서 거기도 지금 꽉 차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책을 근데 거기는 동네 책방이 없나요? 홍천 그 동네 책방은 아니 서점 있어요. 서점. 아, 서점. 하나 있어요. 서점 소멸 위험 지역. 네. 지켜주세요. 네, 지금 우리 학교는 5월 말에 있는 그 행사부터 다 거기서 책을 사요. 아,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주문해가지고 인터넷 서점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는 제한이 있어서 예, 그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 빨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와의 만남이나 이런 거 하는데 네. 작가님 올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책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오래 걸려요. 상대적으로 한 2, 3일 더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냐? 일정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여유 있게 주문하면 돼요. 그러면 전혀 상관없어요. 네. 아, 이거까지 했는데 이거 더 한 번만. 네, 네. 이 유튜브적인 친구의 예, 시입니다. 굉장히 이 친구의 시를 몇 번 읽어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헛! 똥마려. 지금 학교인데 나올 것 같다. 20분만 참자. 못 참겠다. 저 화장실 좀 뿌지직. 잘 쌌다. 물이 안 내려간다. 어쩌지? 이런 식입니다.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상황이 다 이해가죠? 네, 다 왜요? 이해가요. 네. 낭독을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아, 네. 하셔가지고 네. 너무 잘 이해하는데 네. 아 이게 아이들한테 되게 큰일이네요. 네. 근데 사실은 화장실 이용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이제 화장실을 이용한다, 뭐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약올림을 많이 당한다고. 그래서 그런 동화책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림책 중에, 아니, 동시집 중에도 쉬는 시간에 뭐, 똥 싸기 실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책이 나왔어요. 네. 당당하게 네. 똥 싸러 가는 네. 아이가 그쵸. 주인공인 책이 나왔는데 그쵸. 네. 그걸 읽고서는 네. 나는 이제 용기를 얻었대요. 이제 네. 학교에서 화장실 갈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네.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 이 친구 시 하나 더 네네.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아까 시 제목은? 망했다예요. 망했다. 아, 뒤에 보이는군요. 제목을 너무 잘 지었어요. 진짜. 네. 네. 그 다음 시는 텃밭에 옥수수가 있네. 언제 봤다고 벌써 내 키를 넘네. 부럽다 옥수수. 나도 크고 싶다. 이래서 네, 내 키예요. 내 키. 선생님 여기 혹시 퀴즈 있지 않아요? 네. 퀴즈 좀 내볼까요? 네네네. 자, 이게 홍천이 그 우리가 먹는 찰옥수수의 고향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찰옥수수의 95%가 홍천에서 개발됐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옥수수 같은 걸 많이 심어요. 근데 옥수수가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제 키보다 커요. 한 2m까지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 일주 전에 가봤는데 오늘 갔더니 내 키를 넘는 거예요. 이런 데 보고 쑥 컸다고 막 충격받는 거죠. 네. 내 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니 여기 네. 이거 만약에 세상에 동시가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네. 교과서를 못 만들어요. 네, 교과서가요. 네. 동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골고루 학생들에게 좋은 여러 갈래의 좋은 작품들을 읽게 하자.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지금 그림책도 많이 들어갔고요. 네. 동화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시도 동시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식 정보 글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들을 많이 읽고 많이 이야기 나누고 글로 쓰고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동시가 제가 볼 때는 한 그래도 15에서 20% 국어 교과서에 네. 근데 이거 빠지면 되게 이상해지겠죠. 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그 만만하게 쓸 글의 갈래가 사라져서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더 이상 글을 안 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동시가 학생들이 처음에는 분량 때문에 만만하게 본다니까요. 네. 그런데 쓰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오씨 이게 쉬운 게 아니었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쓰는 게 보통 동시 아니면 그림 일기. 네, 맞아요. 근데 그림 일기도 일기 쓰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몇 줄 안 되고 쓰다 보면 이제 아씨 내가 괜히 방학 때 느끼죠. 방학 때 이제 과제로 일기 쓰다 보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과제였다는 사실을 예, 알게 되고 그러죠. 예. 그래서 교과서를 못 만든다. 두 번째로 그리고 어린이의 삶을 담을 그릇이 부족해져요. 맞아요. 하나가 줄어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린이의 삶을 담기 이게 참 좋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뒤에 좀 이따 나오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노래를 되게 많이 들려주거든요. 노래하고 노래 가사에 집중해서 듣고 나서 시 쓰기를 하잖아요. 다들 시인이 돼요. 교육 방법론을 지금 네네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 가사가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동시가 사라지면 노래 가사 없는 노래. 와, 그러네요. 다들 클래식만 듣고 살아야죠. 네. 진짜 미리 질문을 생각해 오신 것처럼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젯밤에 네. 답을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 네. 답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네 네. 가지나 되는 이 질문을 준비한 제가 완전 뿌듯한 대답이 네, 깜짝 네, 놀랐네요. 네, 저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했어요. 네. 네, 이거 지금 수업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아, 네. 네. 네, 제가 요런 걸로 수업한다는 거예요. 아, 네. 저런 거. 네. 학생들하고 좋은 동시를 읽히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네. 한민복. 네, 한민복 시인의 반성. 참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이거죠.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라는 시예요. 네. 이거 혹시 교과서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우리나라 참새들도 참 좋거든요. 저거 학생들이 저건 뭐야 이러다가 듣고 나면 제일 좋아하는. 참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짹짹가를 부르고 있다.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우리나라 참새들 짹짹가 모르는 참새 없다. 짹짹가 모르면 우리나라 참새 아니다. 이런 시예요. 네. 근데 재밌네. 읽으니까 더 재밌어요. 네, 그쵸. 네. 사실은 이게 애국가송으로 어떻게 맞아요. 부르셨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네. 작가가 시인이 의도하고. 의도하고. 네. 그랬더니 제가 그 예전에 같이 썼던 그 동생은 외계인에 보면은 네. 이 시를 읽고 화답한 시가 있어요. 오, 그거 궁금하네. 뭐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집 앞 참새들 짹짹가를 부른다. 뭐 근데 잘 들어봤더니 자기는 알았다. 모든 참새가 짹짹가를 잘 부르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저 참새는 음치다. 뭐 이런 저런 네, 잘 썼죠. 네, 너무 잘 썼어요. 네. 그래서 부제가 대한민국 참새들을 읽고예요. 네. 역시 최고봉 선생님이 동시의 네. 세계에 대해서는 네. 진짜 무궁하게 알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잘 알못인데 네. 직업적 특성상 너무 이것도 좀 알아야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재밌어요. 네.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됐어요. 네. 또 다음 퀴즈. 네 퀴즈인데 네.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검색하지 마시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맞춰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주시죠. 멋진 하나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땡땡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땡땡이 되었네 되었대. 되었대. 네, 자 빈칸에 두난 말입니다. 같은 거 아니고 다른 거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지? 나도 궁금해. 네, 채팅창에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둘이 꼭 안고 네. 하얀 말 까만 말이 힌트예요. 얼룩말. 네, 자 무엇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무엇이 되었대 지금. 네, 네. 자 채팅창에 혹시 올라오는 거 있나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시간차가 있어요. 네네, 시간차 있죠. 자, 둘이 꼭 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었지만. 들어왔어요. 네. 얼룩말이라고. 네, 두 개. 네 개. 자, 하나 더 있어야 돼. 두 개를 올리셔야 돼요.
줄무늬 멋지는 얼룩말이 맞고 맞아요. 위에는 네. 뭐가 뭔지 그렇죠.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네. 위에 까만 말, 하얀 말이 꼭 안고 무슨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네. 답 올린 거 있대요. 답 올린 거. 네. 자, 회색말. 정답! 둘이 꼭 안고 회색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다. 이거 처음 보는 친구들도 되게 잘 맞춰요. 와, 네. 전 회색말 몰랐어요. 진짜요? 네. 저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네. 처음에 볼 때는 네. 저기 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데, 네. 저 강기화 시인은 부산에 계신데요. 제가 부산에 그 모 책방에서 하는 강연을 갔는데 거기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 강기화 시인이 올 줄 모르고 이 퀴즈를 내서 갔는데 그날 부산에서 한 20분 오셨는데 그 중에 한 4분이 작가인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다 내가 진짜 내가 괜히 했어. 하지만 그날 괜히 말한 일을 완판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작가님들이 좋아하셨어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준비해 왔는데 막 갑자기 부산의 동시계가 뿌듯해진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저 시를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얀 말과 회색 말이 그 하얀 말과 검은 말이 만나면 색깔이 그 회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는데 회색 말이 아니라 흰 검은 이런 줄무늬가 와서 얼룩말이 되는 그런 이야기. 제목이 또 멋진 하마. 네, 저거 최근에 이제 동시집으로 출간이 됐는데요. 인터넷 서점 중에서 예스24에서는 못 사요. 그래서 알라딘이나 교보문고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동네 책방으로 주문해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거 볼까요? 네, 요거는 학생들과 역시 시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처음부터 학생들이 시 쓸 준비나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이제 막 기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라고. 근데 이 어린이한테 왜 못 뛰냐고 혼을 내봐야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낳고 누워 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그죠? 기기를 하다가 1년 돌쯤 되면 서요. 그리고 2돌이 되면 말을 하고요. 맞죠? 이런 과정들을 누구나 거쳐야 사람답게 이렇게 살 수 있듯이 동시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막 동시교육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시집 제목을 이렇게 줘요. 시집 제목을 주고 제목 2개를 붙여서 새로운 시집 제목을 만드는 활동인 거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저기에 앞에 있는 분들이 한번 골라보시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두 개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이 한창이다.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네. 있는 걸 이용을 해서 그리고 약간 바꿔도 돼요. 약간 바꿔도 되고 뭐 그대로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글을 써보는 친구들에게 감각을 높이는 활동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서 썰을 풀고 있을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이거 초등학교 제가 한 3, 4, 5, 6학년 하고 해봤는데 아직 3학년 1학기는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4학년 친구들부터 다 할 수 있어요. 네, 2개. 이거는 제가 충북에 있는 이동진 선생님한테서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학생들과 이런 걸 해서 거기서는 그 종이로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시집 활동을 한대요. 남학교인데 남학생들도 저걸 하면은 되게 말랑말랑해지고 감수성이 풍부해진다고 그러시네요. 네, 초등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고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한번 해보시죠. 폭설이었다. 그 다음은 월요일이다. 슬프다. 좋네요. 그렇죠? 네, 이제까지 제가 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답이에요. 야, 근데 학교 네? 뭐 어디 직장 다니시나요? 저 도서관에 상주하고 네. 있는데 오늘이 노동절이라서 네. 휴관을 해서 네. 그렇죠. 원래는 네. 출근할 수도 있었어요. 네네네. 네. 이건 직장인의 감수성이 담겨있는 맞아요. 아주. 네. 월요일날 폭설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일요일날 폭설인데 월요일날 출근해야 돼. 맞아요. 슬프죠. 그죠. 네. 네. 아주
감성이 저랑 맞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시 제목 연습을 하고 혹시 해주실 분 있습니까?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 뭔데요? 선물 기프트콘. 네, 네, 시인님은 안 됩니다. 자, 21년 만에 만난 친구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자, 하늘과 바람과 초록이 한 창이다. 오, 하늘과 화장성 좋네요, 그죠? 네. 제가 알기로 대학생 때 저런 감수성이 없었는데,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달라져요. 이렇게. 저보다 훨씬 시적이죠. 아, 네. 월요일 생각하는 저랑. 네, 네. 다른. 뭐 직장인 모드, 맞아요. 직장인 모드, 시인 모드. 네. 기프트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시를 쓰게 된 이유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라고 그랬잖아요. 제 첫 근무학교가 마현초등학교입니다. 지금 문을 닫았고요. 근남초등학교 두 번째 학교인데, 네. 그 휴전선 근처에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마현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북한하고 막 이렇게 관계가 안 좋잖아요. 막 전화가 와요. 사람들이 괜찮냐. 저도 불안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거기 예비군 중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기서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가 걱정이냐고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왜 안전하냐 그랬더니 북한이랑 너무 가까워서 포가 안 맞는데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 쓰던 박격포 정도나 여기가 맞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깝냐 그랬더니 저기 전망대가 있는데 저기서 보면 북한군 신병교육대 그 신병들이 박 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니 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안 하고 밭에 가냐 그랬더니 신병교육대는 보급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훈련을 안 하고 밭에 가. 아 그렇구나. 그게 보여요. 네, 그게 학교 내에 네. 있는 아주 네, 그런 정도로 가까운. 그리고 휴대폰이 잘 안 터져요. 북한하고 너무 가까워서 방해 전파를 쏴서 막 휴대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밖에서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간첩이죠. 영락 보면. 그잖아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참 안 터져요. 네 그래서 군 생활보다 네. 이게 군복무보다 훨씬 더 뭐 리얼한 전망 최전방 학교. 네. 그 거의 그 경기도의 대성동 초등학교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도 인터넷 같은 건 잘 터지죠. 이게 잘 끊어져. 이게 진짜 끊어지구나. 저기 여름에 네. 벼락 한번 치면 그게 네. 땅을 타고 네. 학교 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막 예, 콘센트 막 터지고 막 가다가 저기 저렇게 전원 저기 껐다 켰다 하는 게 막 터지고 이게 보여요. 전기가 막 벼락 딱 하면 탁 들고 타다다다닥 펑 뭐 이게 보여요. 그러면 라우터기 터지고 그 라우터기 고치기 전까지 공문 수발 금지, 공문 보내지도 받지도 못하고 학교 인터넷도 안 되고 막 야. 모르는 얘기를 네. 이렇게 실제로 몸소 경험하시고 얘기해 주시니까 그 현장에 와 있는 게 네, 엄청난 시골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시탄생이 네. 되기 시작했고 괜히 말한 날이 이제 소개하는데 네. 같이 쓴 아이들인가 봐요. 네, 맞아요. 저날이 맨 왼쪽이 네. 처음으로 학교 온 날. 오. 네. 선생님께서? 저는 학교에서 줌 수업했고 학생들은 줌 듣다 처음으로 드디어 5월 20일 날인가 맞아요. 학교 와서 전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학교 안에서는 교실 안에서는 저렇게 못하니까 나가서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게 너무 귀여워요.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마스크 벗는데요. 예, 저기 밖에서 실외에서는 벗고 뭐 이런 시절이 왔습니다. 드디어. 근데 학교에 저렇게 잔디 초록초록 연두 할 때 사진 너무 찍고 예쁘네, 학교가. 네, 텃밭 저기서 방울토마토 같은 거 예, 따먹는 네, 거고 학생들하고 저 맛있는 거 사 먹는 거고 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한 번도 못 먹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3명씩 저렇게 9명이잖아요. 네. 제 차가 이제 거의 이름은 외제 차예요. 이름은 스파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름 저기 회사도 아주 그냥 쉐보레라고 아주 외국풍 나는 그런 회사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3명 정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는 거예요. 3명 나머지는 3명은 어떻게?
3명만 데리고 가는 거죠. 아, 돌아가면서? 네네네, 아.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저거는 이제 후식 먹는 거예요. 뭐 삼겹살을 먹을 때도 있고, 롯땡리아 가가지고 뭐 햄버거 세트 먹을 때도 있고, 뭐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가서 먹고, 후식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거죠. 수다를 떨면 이 아이들의 삶이 보여요. 평소에 수업 시간에 보지 못했던 얘기들, 누가 누구를 좋아해, 뭐 이런 얘기부터,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베스킨라빈스 블록팩.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도 안 사주는 걸 학생들한테, 네. 제가 3년 동안 우리 집 애들한테 딱 2번 사줬어요. 아, 베스킨라빈스. 저 블록팩에. 왜 줬냐면요. 20개를 샀는데 4개가 안 들어가. 냉동실에. 딱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아이들을 주려고 사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 집 아이들과 아내는 아직도 몰라요. 그걸 원래 본인들을 위해서 사온 건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고 이랬던 거죠. 네. 아내는 이 방송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 아이들도 사주고. 이거 비 오는 거 찍은 네. 거예요? 아. 2020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가 저렇게 물에 잠기는 정도로 많이 왔고, 그런 이야기들이요. 네. 이 시집에 담겨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까 텃밭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다 저렇게 천연염색을 황토 천연염색 팟캐스트 만드는 거 배구하면서 했던 거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가 학생들과 동시를 썼는데 그걸 그냥 이제 연말에 뭐 그냥 동시 집으로 엮을 생각도 뭐 그냥 공공재원으로 싸게 엮을까 말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SNS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편집해서 올렸던 거예요, 계속. 아, 근데 한솔수북에서 전화가 온 거죠. 우와. 이거 내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좋은데 여기 그냥 있어. 인세는 주시나요? 그랬더니 당연히 주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무조건 감사하다고 하고 계약서가 와서 쓴 거예요. 근데 그날 뭐 학생들이 그 각자 쓰지 못해요. 그리고 학생들로 계약하면 문제가 뭐냐면 미성년자에서 보호자의 다 동의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오면 돈 입금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이걸 쓰고 계약서 쓰고 대신에 학생들한테 계약서 써보는 재미 저기서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 그 시점으로 근데 학생들 너무 좋아했어요, 전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일대는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9분의 1. 아. 9분의 1로 학생들한테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네. 그날 학생들 너무 기분 좋아서 저렇게 정말 기분 별도 좋을 만들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제자 하고 네. 싶어요. 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 동시집의 그림을 이주희 작가가 그려주겠다라고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분이 바빠서 네. 1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상관없다. 내년에 나와도 된다. 근데 이주희라는 이름이 되게 흔하잖아요. 네. 주희. 네. 어때요? 아는 난데. 아는 애요? 주희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최고봉 이런 이름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최고봉은 비할 수가 없죠. 네.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흔해요. 진짜 그죠? 흔해요. 네. 그래서 네, 다 했어요. 인터넷 서점에서 뒤지는데 너무 딴 책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이소연 시인이라고 쳐야 돼요. 네. 네. 여러분들 이소연 시인이라고 검색을 하고 클릭하고 결제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소연 시인 있고 이 우주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이주희가 그 이주희인가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제가. 네. 출판사에 혹시 이 이주희가 팝콘 교실의 그 이주희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기다려야죠. 라고 하면서 1년을 기다려서 네. 예, 작년 10월자의 판권으로 네. 나왔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와. 네, 그래서 한솔수북이 알아봤네요. 네. 그 아이들을 네. 알아본 건 최고봉 선생님. 네. 최고봉 선생님의 이런 일들을 네. 알아본 건 네. 한솔수북. 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작년에 인기가 있어서 제 기대보다 출판사에서는 본인들의 기대보다 안 팔렸다는데 저는 제 우려보다 훨씬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네. 하지만 2회 인세를 줘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게 반을 작년에 팔았고요. 반이 남았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팔고 있고. 네. 네. 원래 오늘 저는 네. 노동절이잖아요. 네. 노동절 집회 가야 돼요. 제가 근데 오늘
제가 사람들한테 나 이것 때문에 못 간다 미안하다 그러고 여기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이걸 팔러 왔습니다. 네, 네 이걸 팔아서 학생들에게 한 푼도 저는 이거 많이 팔려도 세금만 더 나와요. 네. 하지만 n분의 그리고 4월 28일 날 네. 여학생들 5명이 왔어요. 여학생들이 6명인데 그 중에 5명이 왔는데 그날 요즘에는 중간고사라는 표현 안 쓰더라고요. 네. 중학생들 1회고사 1회고사를 마친 날이라고 그날 학생들이 저 버스로 집에 온 게 아니라 돈 모아서 택시 타고 집에 와서 거기서 또 준비해서 택시 타고 학교를 온 거예요. 네. 저를 보러. 그래가지고 제가 꼭 여름방학 때까지 내가 이거를 네, 2세를 찍어서 내가 1세 주러 가겠다. 지금 대표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떻게 팔지 이러면서 네, 허각하셨습니다. 네. 할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분이 사주시는 거예요. 네네. 사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3시 26분이고 1시간 반을 거의 채워가서 끝으로 네. 오늘 강연 괜히 말했다고 생각한 거 있었는지 강연하면서 네. 이거 괜히 말했네 하는 게 좀 걸리는 게 있으신지. 네, 그게 저 뭔가요? 아내가 네, 일단 제가 130만 원이나 쓴 줄 모르고요. 이거 인세는 학생 주는 거 다 알아요. 그런 건 다 알고 그런 건 괜찮아요. 아내가 굉장히 너그러운데 네, 지금 30만 원을 네. 따로 빼돌려. 30도 아니고 130이라. 아, 네. 130. 많이 빼돌리셨네. 저희 남편 같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네. 농담이고요. 네. 아, 이제 앞으로 활동 어떻게 하실지 소개 간단하게 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허정윤 작가랑 네. 그 그 짝꿍 동시를 네. 쓰고 있어요. 일종의 릴레이 동시인데 제가 허정윤 작가한테 어떤 시를 보내면 네. 그걸 읽고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나 갖고서 또 시를 써서 저한테 네. 보내요. 그리고 제가 또 써서 보내고 이거를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편씩 동시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한 10월 정도까지 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나 하고요. 학생들하고는 꾸준히 동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시집을 엮을 예정이고요. 제가 오한초등학교에서 마지막 근무 일단 제가 오한초등학교 졸업생들보다 오한초를 길게 다니고 있는데 4년을 근무했다가 네. 3년을 다른 학교 갔다가 네. 또 와서 지금 3년째 또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무려 이 학교에서만 7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졸업 저기 그 사진을 벽에 걸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네. 저기도 최고봉 선생님 있는데 이러면서 9년 전 사진을 보고 여기도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최고봉 선생님 아니겠지? 그런데 이름에 최고봉이 박힌 이거 뭐지? 네. 흔하지도 않은 일. 네, 그렇죠. 그래서 홍천 10년 만기. 그래서 내년에 딴 데를 가야 돼요. 네, 가기 전까지 있는 거 다 하고 가려고 이 학교에서 지금 작가님을 20분 모셔서 작가의 만남을 진행을 하고 물론 사전에 책을 읽고 독서 활동을 하고 작가님과 만나요. 그리고 동시인 2분을 모시고 3번씩 그러니까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또 연극인을 연극까지? 네, 연극인을 모셔서 연극 수업하고 어쩐지 연기를 잘하시네요. 아, 네. 네. 제가 이 왕년에 연기 못하기로 구박을 받아서 연기 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교육도 14회 뭐 이런 거 하고 도덕과학 수업 열심히 하고 뭐 네. 해야 할 게 넘쳐나요. 네. 제 꿈이 있어요, 올해. 네. 올해 야영을 해보자. 우리 학교에 천연 잔디 네. 운동장이 생겼거든요. 네. 거기에 돗자리 펴고 삼겹살도 굽고 네. 밤에는 저녁 시간에 뭐 이지우 작가 별똥별 아줌마 같은 분 모시고 이제 공부한 다음에 밤에 천체망원경으로 별자리 보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훌륭해. 그죠? 이건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거야. 그쵸. 빛이 많으면 못 보거든요.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삼겹살 구울 수가 없어. 그러네요. 대단한 네. 좋은 곳에서 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네, 질문. 현장 질문. 네. 자, 이럴 때 질문 안 해주면 굉장히 뻘쭘합니다. 네.
한 장. 네, 우리 저기 여기. 시인님의 벗도 계신데 매니저도 와 계신데. 네. 여기 계속 문자가 계속 네.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네네네. 이제 못 봤어요. 네네네네. 선생님 늘 응원하겠다. 멋진 계획입니다. 네. 초대해 주시라고 하고 네. 그 삼겹살 아, 네, 삼겹살 파티. 쓰는 마음이 늘어나서 세상은 맑아지겠다. 네.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이게 안 올라가서 못 읽었는데 제가 이걸 네. 가운데 두고 있었더니 네. 네. 댓글 하나도 못 읽었어요. 네네네네. 왜 안 올라오셨어요? 지금 현장 질문 있으십니까? 이소연 시인님은 네. 동시에 그 시집을 내실지 마음 계획이 제가 지금 기성시만을 쓰다가 이제 최고봉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어떻게 우연찮게 동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어떻게 기회가 되면 동시를 진짜 최고봉 선생님의 라이벌로 네. 동시집을 엮어내볼까. 좋네요. 근데 와. 이게 막 실현 가능성이 네. 거의 뜬구름인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하고 학교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진 그 사명감이나 마음이 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섣불리 아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참, 아이고. 저기 한솔수북에서 올해부터 네. 동시집 공모전을 시작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홍보들 학생들이 쓴 동시들이 있잖아요. 네. 기성동시 거 말고 학생들이 쓴 동시 원고를 묶으면 네. 최소 50편이겠죠? 네. 50편이나 60편 정도를 보내오면 그걸 공모전에서 당선작을 책으로 이렇게 내주고 이야. 인쇄도 주고. 한준 뭐 이걸로 클 것 같아요. 이걸로 네. 완전 대형 기업. 네. 제가 이걸 열심히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그때 계약하자 그랬을 때 이거 내자 그랬을 때 제가 그런데 이거 팔릴까요? 이러다가 한솔수북이 이거 적자 나가지고 네.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런 일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해주셨는데 그래도 적자는 안 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되게 책이 잘 나왔거든요. 저도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 이주희 작가의 그림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돋보이는 동시집이다라는 맞아요. 평을 받아서 제가 참 안심을 하고 자랑스럽게 제가 제 거 잘 못 팔아요. 제가 제 이름으로 돈 버는 책들 잘 못 팔거든요. 전 제 거 잘 파요. 아, 네. 근데 이거 잘 팔아요. 왜? 내가 안 갖거든. 내가 안 갖고 내 맞아요. 제자들이 인쇄로 학생들이 이게 이거 마음이죠, 진짜. 네. 그래서 이거 맨날 이거 팔고 다녀요. 네. 제 거는 잘 못 파는데 이거 팔고 다녀요. 네. 저도 같이 팔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질문이 적어도 한솔수북 가족이라는 여기 댓글로 네. 나왔습니다. 네. 이제 도전한다고 이제 동시집 네. 모객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도전하겠다고 네. 밝히신 분들이 와, 꽤 계세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 만들어주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